여기 후진국 한국만은 절대로 파견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명령으로 억지로 차출되어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웬 한국인 아저씨가 삿대질을 하며 호통을 치는 상황에 말문이 막히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슨 상황에 연루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투 상황에서 전장에 고립된 인원을 구조하는 역할을 맡은 파라레스큐 소속인데요. 저희 부대원들은 동료 전투원들이나 잘못된 곳에 착륙한 파일럿들을 주로 구조하기에 미군의 모든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힘든 훈련을 자랑하는 그야말로 초특급 엘리트 부대라고 할 수 있죠. 그간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진행된 훈련이나 각종 야생동물로 뒤덮여진 우거진 산에서 진행된 훈련들을 떠올려 본다면 제가 이러한 파라레스큐 훈련을 수행하면서 죽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인데요. 그만큼 저는 수많은 실전 같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 부대인 저희 부대는 최근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상부에서는 미 특수부대의 새로운 훈련 코스를 개척한다며 산악 전문가인 저희 부대에 한국으로의 파견을 명령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대표적인 산악국가로 훈련에 최적화된 여러 자연 요소들을 전부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최대 군사 동맹국이므로 연합작전에도 용이할 거라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근거를 내세우더라고요. 이건 정말 모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미국에는 많은 동맹국들이 있지만 그래봤자 그들은 미국의 발끝만큼도 못 따라오는 군사력에 특히나 한국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아시아의 군사 후진국쯤이 분명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특히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더욱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도 특수부대 출신으로 80년대에 주한미군 소속으로 한국으로 파병을 가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 아버지의 사진 속의 한국은 영락없는 후진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한국은 저력이 있는 국가였다며 절대로 한국인에게는 덤비지 말라며 경고 아닌 경고를 하셨죠. 이건 매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군인이셨고 그 때문인지 저는 아버지께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후진국 한국 따위가 아버지께 인정받다니 저는 열등감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군인이라면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게 당연했고 결국 저는 몇몇 부대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가히 충격적이더군요. 아버지의 사진에서 봤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고 거대한 건물들과 최첨단 인프라만이 가득했거든요. 특히나 인천공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을 로봇들이 대신 수행하고 있었고 저는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감탄보다 열등감이 더 컸습니다. 제 마음속엔 오로지 한국의 열등한 모습을 포착함으로써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시외버스를 타고 산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도착하게 된 저희가 산으로 향하려고 할 때 벼랑간 동료 부대원이더니 갓 태어난 망아지 같은 비명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 아니겠어요? 젠장, 아무래도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짐을 놓고 왔나 봐. 짐 안에는 휴대용 액션캠과 각종 군수품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별도로 챙겨온 더플백에 이번 파견에 필요한 군수품과 몇몇 군사 대회비 자료들을 챙겨왔는데 인천공항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깜빡 놓고 온 모양이었죠. 하필이면 저희가 가져온 물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군수품 가방을 놓고 오다니 이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그전에 군인으로서 군수품과 군사기밀 자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징계는 기본에 불명예제대까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실수인데요. 또한 이번 훈련 코스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이 없다면 이번 파견은 시작조차 할 수 없기에 저희는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기도 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드는 안 그래도 훈련 중에 팔을 심하게 다쳐서 다른 부대로의 전출 위기에까지 처해 있는 상태였고 이번 파견은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아주 중요한 파견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실수를 하다니 이드는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자신은 여기서 끝이라며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자신의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다 틀렸다며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한 모양이었고 저희 부대원들은 감히 그를 위로해주지 못한 채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중년의 한국인 아저씨가
오열을 하는 이든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이내 어눌하지만 분명한 영어를 구사하며 말을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요, 외국인 양반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나라라도 잃은 것처럼 울고 있는 거요? 저는 그의 참견이 약간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눈앞에 있지 않은 물건은 곧 자신의 물건이 아니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경범죄가 판을 치고 있기에 이든이 터미널에 놓고 온 가방은 누군가가 훔쳐가 버렸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당연히 이 아저씨가 저희를 도와줄 방법도 전혀 없을 테죠. 그런데 이든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심정이었는지 이 한국인 아저씨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주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이든의 말을 들은 아저씨는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남자가 돼서 그런 것 가지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야? 그런 분실물쯤은 한국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여기서 가만히 기다려봐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면서 그는 버스터미널 직원과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2시간 뒤에 저희의 가방이 배달될 거라는 황당한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방을 누군가 훔쳐가지 않았더라도 대체 누가 우리의 가방을 배달해준다는 말인가? 저희 부대원들은 이러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들었으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저씨를 믿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 외엔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시간 뒤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곳 터미널에 웬 버스가 정차하고 손님들이 모두 내리더니 이내 버스기사가 저희의 가방을 들고 버스터미널 직원에게 건네줬거든요. 이든은 마치 3일 굶은 개가 참치캔이라도 본 것처럼 쏜살같이 가방 쪽으로 달려갔고 가방 속 물건은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은 채 저희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한국인 버스터미널 직원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이내 놀라운 대답을 꺼내기 시작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절대로 남의 물건을 건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버스 터미널 간에는 택배 및 분실물 배달망이 구축되어 있죠. 아까 웬 한국인 아저씨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말씀해줬고 저희 터미널 측은 인천공항 터미널 측과의 소통을 통해 분실물을 수거한 뒤 다음 버스편으로 분실물을 배송받은 것이죠. 저희 부대원들은 일동 얼이 빠져서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몇 시간이나 홀로 있던 짐을 훔쳐가지 않은 것도 놀라운데 어떻게 버스터미널 측이 이러한 분실물까지 전적으로 책임져주며 말도 안 되는 서비스까지 베풀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확신했고 그렇게나 깐깐하셨던 아버지께서 왜 한국을 인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약간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약과일 뿐이었어요. 저희는 침착을 되찾은 뒤 곧바로 산으로 향했고 이제 막 등산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한국의 등산로 입구에는 웬 간이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등산객들을 위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물이나 무릎 보호대 등 등산에 필요한 여러 장비들을 대여해 주기까지 하고 있었기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부유한 나라면 고작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검진까지 해주고 별도의 장비까지 대여해 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미국에서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한번 받는데도 수십만 원이 청구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당혹감마저 느꼈기에 가운을 입고 장비를 나눠주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질문을 건네봤는데요. 그러자 이 한국인은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더군요. 아, 저희 병원에서는 이러한 험한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건강검진이나 장비도 없이 등산을 오르다가 부상을 당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욱 많이 발생하므로 저희 병원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 후진국인 미국에서는 다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터무니없는 의료 비용 때문에 본인조차 본인의 치료를 포기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제 속내와는 달리 저는 당황한 마음을 애써 감추기 위해 이런 언덕 따위를 올라가는데 건강검진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며 허세를 부리며 등산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웬만한 산들은 전부 평정했던 저희 부대원들이었지만 한국의 산은 미국의 산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자연은 정말 절경이었고
저희는 한국에서 산을 오를수록 동양의 자연과 멋진 풍경을 느끼며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유로운 풍경과는 달리 한국의 깎아지듯한 산은 제가 그동안 훈련받았던 미국의 산들을 전부 부정할 만큼 너무나도 오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산보다 더욱 놀라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어르신들은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원들인 저희보다도 훨씬 가뿐하게 산을 탔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연신 헉헉대며 침까지 질질 흘리면서 산을 오르는 저희와는 달리 무거워 보이는 배낭까지 짊어지고도 놀랄 만큼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뿐히 등산했거든요. 저는 그런 어르신들을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올려다볼 뿐이었고, 제 표정을 본 하산을 하시는 몇몇 어르신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한마디씩을 건네고 가시더라고요. 이봐 젊은이, 모름지기 한국 남자들이라면 전부 군대에 다녀왔고 군대에서 밥 먹듯이 산을 탄 우리에겐 이 정도 산은 언덕과 다름없어. 그러니 쉬엄쉬엄 등산하도록 해. 산은 그렇게 힘으로만 타는 게 아니야. 어르신들의 말을 믿기엔 한국인 할아버지들뿐만 아니라 할머니나 아주머니들도 엄청나게 산을 잘 탔기에 저는 그저 벙찔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산을 잘 탄다는 저희가 그렇게나 무시했던 나라의 백발노인에게 조언을 듣게 될 줄이야. 저는 자존심이 몹시 상해서 부대원들에게 페이스를 올리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페이스를 올린다고 해도 바로 앞에 머리가 희끗하신 할아버지조차 제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 보였음에도 마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공작원처럼 빠르게 산을 올라갔고, 저희는 현역 특수부대원이었음에도 한국 노인들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가 산의 중턱쯤에 도착했을 무렵 저는 거의 손이 발이 되어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분명 저희와 함께 출발했던 한국인 아저씨는 진작에 이곳까지 올라와서 산 중턱에 마련되어 있는 야외 헬스장에서 헬스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은 군사강국 수준을 넘어 그냥 한국인들 자체가 전부 엘리트 공작원이자 첩보 부대원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자신은 한국인들과 함께 복무하면서 한국인들이 잠은 자면서 사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들은 밤낮으로 일해도 피곤함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야 아버지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날 때부터 무적의 몸을 가진 타고난 사람들이기에 일반인조차도 특수부대원만큼이나 강한 체력을 보여주고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하는 경제 발전도 타고난 능력으로 가뿐히 이뤄내버린 거였죠. 저희 부대원들이 경차에 달린 소형 엔진을 달고 아우토반을 달리고 있다면 한국인들은 스포츠카에 달린 엔진을 가지고 질주하고 있는 꼴이었고,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에게 벽을 느껴서 등산에 대한 흥미가 싹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은 저희 부대원들 모두가 느꼈는지 부대원들은 한국의 자연을 느끼고 싶으니 천천히 올라가자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속도를 늦추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패잔병처럼 힘없이 산을 오르던 도중 제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건 서바이벌장이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산이라는 존재는 자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서 활용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똑똑함과 응용력에 감탄하는 한편 서바이벌장이야말로 저희 부대원들의 낮아진 자존감을 채우고 미군의 자존심을 드높일 훌륭한 수단이 되어줄 거라 확신했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보직 특성상 일대 다의 교전을 벌일 일도 많기에 그러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따라서 서바이벌장에서 저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게 분명했습니다. 다행히도 에어소프트건 서바이벌장에는 한국팀이 상대를 기다리는 중이었고, 그렇게 저희 부대원들은 30분간의 충분한 휴식을 마치고 곧바로 게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 한국인들을 제대로 확인해 본 저는 그 즉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상대 한국인들은 비실비실하고 나약해 보였고 팀원 중에는 웬 백발의 노인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이건 그저 해보나마나한 경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총도 제대로 못 들 것 같은 노인네를 상대하다니 이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였고, 몇몇 부대원들은 자신들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난다며 서로에게 할아버지를 맡으라며 책임을 떠넘겼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시간을 정해두고 모의 전투를 치르는 방식 대신 제한 시간 1분 동안 더 많은 생존자가 남는 팀이 이기는 스피드 게임으로 방식을 바꿨고, 이허접한 한국팀을 순식간에 집으로 보내버리고
저희끼리 게임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인 저희였기에 이런 허접한 한국 민간인들을 상대하는 것조차 탐탁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첫 게임이 시작함과 동시에 저희는 한 명의 한국인도 사살하지 못한 채 전부 섬멸당해버렸습니다. 그것도 30초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한국인들은 저희가 최단 경로로 침투해서 뒤에서 기습을 해올 줄 알고 있었는지 매복 작전과 현역군인 못지않은 사격 실력을 통해 저희를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거든요.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실력뿐만 아니라 심리전에도 능한 최고의 전투 요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작전을 통해 진심으로 상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부대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적인 전술을 채택했습니다. 포인트맨 이든을 중심으로 적을 한 명씩 섬멸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저희가 예상했던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곳 지형을 손바닥 안에 꿰고 있는지 정말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감쪽같이 모습을 숨겨버렸죠. 또한 한국인들은 소리도 없이 움직였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소통을 수신호로 하는지 이들의 위치에 대한 단서조차 잡을 수 없었어요. 저희는 이러한 침묵의 불안감을 느꼈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발의 총성만으로 포인트맨인 이든의 에어소프트 조끼에서 사살 표시가 감지되었을 때 이러한 예감은 현실로 일어났음을 깨달았죠. 한국인들은 체력과 화력 면에서 자신들이 불리함을 인지했는지 매우 효율적인 매복 작전을 실행했고 제한된 탄약도 일일이 계산하며 신중하게 사용하더군요. 반면에 저희는 그들의 위치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에 애꿎은 탄알만 낭비했죠. 결국 분위기는 완전히 한국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했고 미끼를 사용해서 저희 부대원들을 오도했으며 팀원들을 하나씩 고립시켰습니다. 한국인들은 완벽한 은원패를 통해 고립된 팀원 한 명 한 명을 동시에 사격했고 결국 저희 부대원들은 이번에도 처참히 박살이 나고 말았죠. 저희는 이제 한국인들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저희가 미국에서 봤던 그 노인들이 아니었고 이들은 현역 군인들보다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저 한국인에 대한 존경과 감탄만을 느낄 뿐이었고 이제야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팀의 중장년층 사람들은 번역기를 들이밀며 자신들은 전부 군필 출신이고 수십 년 전이지만 이런 훈련을 밥 먹듯이 받아온 사람들이라며 패배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위로를 건네오셨는데요. 저희 부대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희가 미군 현역 특수부대원이라는 것을 숨기며 그들의 위로에 멋쩍은 웃음만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금 지옥 같은 등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측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훈련은 미군의 군사력 증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남기며 자료를 제출했죠. 한국산의 웅장함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간인들의 강함을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한다면 아무리 세계 최강의 미군 특수부대원일지라도 자신이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